의원 비중이 80%다 보니까 지지자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 의원들한테 소통하고 만나러 다니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많은 국민과 지지자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시작됩니다. 거론되는 후보자들이 몇 명 있죠.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금 사퇴를 했고 연임에 대한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백혜련, 박정, 서영교 의원 등등등 이제 거론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27일 월요일 날 후보자 등록을 살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당원 투표는 5월 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권리당원 20%, 국회의원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서영교 의원님이 몇 시간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원내대표를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출마를 고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그런데요, 제 눈에 띄는 것은 요것뿐만이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의 글이 눈에 띕니다. 원내대표 연임은 지금 필요한 여당의 역동성과 활력에 반합니다. 민주당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글을 올린 거네요. 사실 이 부분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관련해 갖고 선출될 때 취재를 했었는데 민주당 분위기를 몇 곳 여쭤봤었어요.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지도부와 잘 어울리냐 물어봤거든요. 한병도 원대 같은 경우에는 무난무난한 스타일이다. 워낙 사교성도 좋고 약간 그런 스타일에 가깝다라는 게 대부분 중론적인 평이었거든요. 그런 중론적인 반면에 또 그래서 그럼 백혜련 의원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은 딱히 어느 쪽이라기엔 그런 건 없는데 그럼 내가 물어봤어. 정청래 지도부 쪽은 둘 중에 누가 더 가까워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한병도라고 어떤 분은 백혜련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약간 뭔가 한쪽으로 뭔가 딱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선에 있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연임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상임위 관련한 부분이 떠올라요.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지난주에 박시영 TV에 출연하셔서 법사위원장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영교 원대 불출마 그리고 김용민 의원의 한병도 연임 반대 상임위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왜냐면 6월 달에 이제 원대가 바뀌면 상임위가 바뀌잖아요. 17개 상임위를 이번에 전부 다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상임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하나 꼭지 포인트일 겁니다. 왜냐면 또 총선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국토부, 행안위 등등등 본인 소관에 맞는 상임위를 맡거나 지역 기반의 다음 총선에 도움되는 상임위 이러한 희망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또 관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또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과 법안 지난 법안이랑 같이 말씀드리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주 본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안 240개 중에 100여 개밖에 안 올라왔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원내대표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개혁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합의라는 어떠한 틀 안에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불만이 발생하는 걸까 하는 게 두 번째 궁금증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글을 하나 더 올리셔가지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뽑을 때 당원 50%, 의원 50% 비율로 확대합시다. 당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서영교 김병기 원대 때 제가 취재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의원 비중이 80%다 보니까 사실은 당원분들께 뭔가 이렇게 어필하고 지지자분들한테 보여주기는 것도 있지만 노력들을 하시지만 국회의원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지자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 의원들한테 소통하고 만나러 다니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많은 국민과 지지자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글을 또 하나 올리셨는데 몇 시간 전에 김용 부원장의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검찰의 피해자로서 보상이 아니라 어떤 비중으로 김용 후보가 국민에게 선택받을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정치를 할지, 어떤 희망을 줄지 국민과 당원에게 설명하고 당은 국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몇 시간에 또 올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그래도 국조특위나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재밌게 좀 다뤄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들도 있는데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가 김용 연구원 살리기 프로젝트처럼 보여져요. 김용 연구원에 대해서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안상갑이라는 지역구 자체가 재보궐 귀책사유가 됐는데 또 재보궐 귀책사유가 금방 돼버리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큰데 그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한 게 보이지 않아서 당에서는 몇 번 만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다. 이게 이제 제가 취재했던 내용인데 후보 개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난무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가 옛날 같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국회의원분들이 SNS에다가 김용은 공천을 줘야 한다, 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는 글들을 지금 나온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김용민 의원이 김어준 쪽이다 뭐 이런 글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들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친명을 내세운 후보가 다 떨어졌다라는 말 해드렸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사실 또 다른 부분이 하나까지 더 있습니다. 떨어진 후보들이 뭘 할 것인가예요. 윤건영 의원이 글을 올린 것도 있는데 경선이 끝나니까 역 앞에서 시장 앞에서 인사를 나누던 후보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당내에 뭔가 벌어지는 분위기 같은데 떨어진 후보들이 지선의 승리를 돕는 것보다는 이번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쪽으로 이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계속해서 취재를 해볼게요. 그러한 분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